안녕하세요. 커피 땅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우연히 들려왔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린 노래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이 왜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승진 발표가 있었거든요. 사무실 복도에 붙은 공지사항을 보는 순간 제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니, 확인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제대로 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봤지만 역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동기 승현이는 승진이 됐더라고요.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승현이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순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었달까요? 동료들에게 축하해 잘 됐네 하면서 웃어 보였고 나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뭐 하면서 태연한 척 했거든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갑자기 집에 가기 싫어졌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오늘 발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볼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승진한다고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6호선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구석에 서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철 스피커에서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가사가 들리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른 즈음에 내가 생각했던 서른의 내 모습은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나이가 정확히 31살이라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작년에 30이 되었을 때는 별 감회가 없었는데 지금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노래가 계속 흐르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이런 초라한 모습일 줄은 정말 몰랐어 라는 부분에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20대 중반쯤 상상했던 31살의 제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지금쯤이면 과장 정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고 좋은 차도 타고 결혼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데리고 월세 살고 혼자 지내고 있잖아요. 지하철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나갈 때마다 노래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승진 못한 거 정도로 이렇게까지 우울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마 그 노래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일 거예요. 30이 넘으면서 느끼는 그 묘한 조급한 말이죠.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하철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눈물이 마스크를 적시는 걸 느꼈습니다. 뭐가 이리 슬프고 뭐가 이리 외로운지 노래 가사가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승진 못한 게 슬픈 건지 혼자인 게 외로운 건지 아니면 시간만 흘러가는 게 무서운 건지 구분도 안 됐어요. 그때 문득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넘쳤었거든요. 성적도 괜찮았고 꿈도 컸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대학에 입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그 자신감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자신감이 깎여나갔나 봐요. 처음엔 아직 신입이니까 했다가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했다가 이제는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노래가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감정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제 인생이 실패작인 것 같고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 된 것 같았달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승진? 하고 물어보시는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안 됐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괜찮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도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미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그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언제까지 이런 평범함에 안주해야 하는 걸까?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을 켜고 서른 즈음에를 다시 들어봤어요. 이상하게도 집에서 다시 들으니까 지하철에서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슬프긴 했지만 이번에는 가사를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가끔은 괜찮다는 생각도 해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슬픈 부분에만 집중했는데 사실 이 노래는 단순히 절망만 노래한 게 아니었어요. 서른이라는 나이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실망과 체념, 그러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건 승진 못한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서른이 넘으면서 느끼는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그 노래를 통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젊을 때 꾸던 꿈과 현실 사이의 갑,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조급함,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모두 뒤섞여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저만은 아니겠구나. 김광석도 서른 즈음에 이런 마음이었을 테고 이 노래를 들으며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유독 못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서른이라는 나이에 흔히 겪는 과정이구나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조금 다른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여전히 승진 못한 게 아쉽긴 했지만 어제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아직 31살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승연이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했어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을 만큼은 제 마음이 회복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봤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나씩 들어보기도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며칠은 의욕적으로 했지만 또 며칠은 지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서른 즈음에를 들으며 느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지하철에서 그 노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처음 들었을 때와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지긴 했지만 그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할까요?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서른이라는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로부터 한 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승진하지 못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집도 못 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게 됐고 제 인생의 속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목표가 있고 꿈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작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가끔 후배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선배, 저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동기들은 다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후배들을 보면 그때의 제가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괜찮아.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야.
남들보다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 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얘기도 해줍니다. 결국 제가 그날 지하철에서 배운 건 이런 거예요. 인생에는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말이죠. 때로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지하철에서 만났던 서른 즈음에는 저에게 거울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회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죠. 처음엔 그게 너무 아팠지만 결국에는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노래를 들어요. 더 이상 눈물이 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울컥해지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처럼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영화 한 장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네, 오늘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흐르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